를 배우게 될 거예요. 중복수급자로 이제 중복수급자 구하기라는 것들인데, 요즘에는 이 사회보장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재작년까지는 두 개의 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우리 아직 사회보장제도를 안 배워서 잘 몰라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제도들 가지고,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세 가지 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중복수급자 구하기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요걸 잘 봤으면 좋겠어요. 공식을 외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기. 이제 먼저 배우는 것은 이거 배울 거예요. 이중복. 이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와 B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치고 A제도와 B제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 제도를 수혜받는 수혜자 또는 수급자의 수와 또는 비율과 이 B제도를 받는 수혜자, 수급자의 수와 비율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고요. 자, 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수를 또는 비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A 수급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나 비율을 B 수급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비수급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은 뭐야? A와 B를 둘 다 받는 이런 친구들을 중복수급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친구들을 중복수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볼게요. A 주머니 속에 이 중복수급자를 제외하고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A만 받는 수급자, A만 수급자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누구만 받는 거야? B만 받는, B만은 난데 수급자. 네, 크게 웃지는 말아요. B만 받는 수급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보통 이 중복수급자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료로 비수급자라는 걸 줘요.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얘네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받는 A 또는 B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체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 전체 수급자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이 중복수급자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체 수급자를 구할 수 있는가? 뭘 준다고요? 자료로, 제시되는 자료로 뭐 준다고? 비수급자 준다고. 그러면 이 비수급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전체 수급자의 값을 알 수 있어. 왜? 받는 놈, 안 받는 놈 합치면 몇 퍼센트? 100%이기 때문에 그렇죠. 받는 놈, 안 받는 놈, 뭐 다른 놈 있어? 남자, 여자 다른 놈 있어? 아니잖아. 그런 것들처럼 받는 놈, 안 받는 놈, 다른 놈 없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지면 이거 하면 100 빼기 비수급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수급자가 되는 거지. 나 좀 친절하지 않아요?
빨간 펜처럼 친절하지 않아요? 요것만 좀 활용을 잘하자. 그래서 전체 수급자를 구해야 돼. 그 전체 수급자라는 게 뭐냐면 A 또는 B를 받는 사람이래. 그럼 얘네를 어떻게 구하냐면 A 수급자에 B 수급자를 더해. 자를 더해. 그리고 뭘 빼주게 되냐면 중복 수급자를 빼줘. 자를 빼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수급자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A 수급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지? A만 수급자와 중복 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지. 이 주머니 안에는. B 수급자는 B 수급자와 중복 수급자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A 수급자를 다시 얘기하면 A만 더하기 중복이라고. B 수급자를 다시 얘기하면 B만 더하기 중복이라고. 중복이 몇 번 들어갔어? 2번 들어갔지. 근데 여기는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중복을 한번 빼줘야 되겠지. 이 말을 다시 바꿔볼게.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런 거야. A만 받는 사람 더하기 B만 받는 사람 더하기 중복 이 전체 수급자래. 얘하고 얘하고 얘 더하면 전체 수급자가 되는 거잖아. 끝이야. 이게 이론의 끝이야. 뭐가 어려워? 여기다 대입하면 문제 다 풀리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실전으로 가볼게요. 할 수 있는지. 그냥 알겠지? 전체 비수급자 줄 테니까 전체 수급자 구한 다음에 전체 수급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면 돼. 다음 쪽 볼까요? 아이고 복잡해 보인다.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준비 3분 드릴게요. 땅. 응? 몇 쪽이냐고? 했어요? 이거 똑같은 거 했어요? 아, 말을 해야죠. 아, 내가 또, 이건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그럼 3중복 해야죠. 아, 쪽팔려. 어머, 쪽팔려. 저번 주에 다 했대요. 아씨. 자, 그러면, 다행이죠. 저번 주랑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네, 똑같이, 다행인 줄 아세요? 한 번 더 설명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3중복 한번 해볼게요. 3중복 구하기 할게요. 얘는 그냥 디립다 공식 외우기야. 디립다 공식 외우기. 니네 이거 확통론 하신 분들, 이거 배웠어. 확통에서. 아유, 니네가 안 배운 척 해도 내가 다 살펴본단 말이야. 교육과정 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중복은 벤 다이어그램을 안 그려도 풀 수 있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좋겠지만 안 그려도 풀 수 있는데 3중복은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시작을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전제는 얘지. 이거 나와. 전제는 얘야. 그리고 이제 공식을 볼 거야. 잘 봐. 가 주머니에 구성된 친구들을 한번 살펴볼게. 가 주머니에는, 여기는 나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 오타예요. 나로 바꿔주세요. 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요거, 가와 나 중복 수급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와 다 중복 수급자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나 수급자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와 나와 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수급자를 보면 여기가 가와 다, 나와 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주머니에 중복이 2개씩 들어가 있어. 그럼 중복은 하나만 체크가 돼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중복 2개 중에 하나씩 빼주는 거야. 하나씩 빼주는 거야. 이 중복을 조금 응용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봐. 전체 수급자는 이렇게 되는 거래. A, B, C 수급자가 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B 중복을 빼주고 그 다음에 A, C 중복을 빼주고 B, C 중복을 빼준 뒤에 이렇게 빼게 되면 요 가운데 놈이 사라져버려. 가운데 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3중복 놈이 사라진다고. 그 3중복을 더해줘야지 이 전체 수급자를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무조건 3중복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뭘 해? 주어진 자료를 먼저 써. 그리고 주어진 자료의 값을 채워봐, 여기다가. 채우고 비는 놈이 있을 거야. 그 비는 놈을 구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준비. 다음 문제 풀게요. 준비. 그냥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돼요.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준비, 땅.
잘 풀려요? 잘 안 풀려요? 아, 미안해. 1분 줄 테니까 다시 풀까? 이거 그냥 A, B 중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니네 사회부장제도를 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1분 더 줄게. 1분 더 줄 테니까 표는 봤잖아. 준비 땅. 요렇게. 뭐지? 뭐야? 왜 이래? 왜? 응? 자, 이거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단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T년의 중복수급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T 플러스 30년의 중복수급자 중 A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각각 전체 인구의 10%라고 얘기했고요. A, B 중복을 받는 사람은 T년의 전체 인구의 5%,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의 2%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비율 가지고 수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T년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자고 했어요. 왜 이렇게 원을 못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보를 다 쓰자고 먼저 얘기했어요. 정보를 다 써봅시다. A 수혜자는 20이고요. B 수혜자는 60이고요. C 수혜자는 15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3중 수혜자는 여기잖아요. 3중 수혜자 여기다 빵 썼어요. 빵 쓰고 우리 전체 수혜자가 이렇게 주어진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단서로 넘어가면 중복 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중복 수혜자 어디야? 여기가 B의 혜택을 받는 곳이죠. 요 두 군데가 B의 혜택을 받는 곳이잖아. 그 사람들이 10%라고 얘기했고 A와 B의 중복을 받는 여기가 몇 퍼센트? T년 전체의 5%라고 그랬어. 여기가 5래요. 여기가 5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럼 여기다 몇 써야 돼? 5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합해서 몇이라고 그랬어? 10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다가 5를 쓰면 되죠. 됐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네? 여기만 구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봐. T년 쓸게. A는 20 더하기 B는 60 더하기 C는 15 빼기 AB 중복 5 빼기 AC 중복 몰라. AC 중복 몰라. BC 중복 5 더하기 3 중복 0이 얼마야? 82가 된대. 82가 된대. 그냥 쓴 거야 이거. 쓴 거야. 계산해볼까? 65에 85. 그러면 AC 중복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AC 중복이 이거 어디다 써?
AC 중복이 3이네? 3이네. 여기 10 빼면 85니까 82에서 3이 되는 거네? 여기다 3 써. 그럼 다 푼 거잖아.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지가 나오면 여기 A만 받는 사람도 구해야 돼. A만 받는 사람은 얼마야? 8 빼면 12. 그 다음에 여기선 10 빼니까 50. 여기서는 8 빼니까 7.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돼.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30년 가볼게. T 플러스 30년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똑같이 주어진 자료를 쓸 거야. 15,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20 이렇게 쓰고 삼중수혜자 2라고 얘기했고요. 전체 수혜자가 95래요. 자, 이렇게 95라고 하고 똑같이 이제 또 작업을 해볼 거야. T 플러스 30년의 중복 수혜자 중 A의 혜택을 받는 인구. A의 혜택을 받는 인구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 혜택을 받는 중복 수혜자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 합쳐갖고 얼마? 10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AB 중복이 T 플러스 30년은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1에 A, B의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2래. 그러면 여기 몇이야? 빵이 돼야 되지. 합쳐갖고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빵이 돼야 되는 거죠? 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합쳐서 몇이라고?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8을 쓰면 요 모두 세 칸이 10이 될 수 있는 거죠. 10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네.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또 써보자. T 플러스 30년에 해보는 거야. 15 더하기 75 더하기 20 빼기 AB 중복 2 AC 중복 10 BC 중복 몰라. 그 다음에 3중복 얼마야? 2는 95래. 그럼 BC 중복이 5가 나오지. 맞냐? 맞아? 왜? 응? 응, 5가 나오네. 5가 나오네. 그죠? 계산하면 5야.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니까. 네? 그럼 여기다 몇 써? 3 쓰면 되지. 여기 합쳐갖고 5니까. 오케이? 더하기 빼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 빼니까 5고. 여기는 얼마야? 5 빼니까 70이고. 여기는 얼마야? 13 빼니까 7. 끝. 너무 쉬워서 지금 된 거지? 할 수 있겠지? 모르겠으면 적어요. 이거 적어놓고 해요. 적어놓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내가 뭐 어떤 마법을 부린 거 아니잖아. 그냥 집어넣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다. 이거잖아. 어떤 칸이 뭐를 나타내고만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할 수 있죠? 되지요. 지우고 다음 가? 아니, 아직 써?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써요. 써요.
자, 얘는 그냥 구해도 돼. 이제 가볼게. 준비. 얘는 더 쉬워. 땅. 자, 같이 볼게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이제 단서만 보면 될 것 같아. 단서에 AC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AC 중복을 얘기하겠지. 중복을 얘기할 거고, B와 C는 BC 중복이고, ABC를 모두 받는 사람 뭐야? A, B, C는 3중복이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써보자고 얘기했어. 주어진 자료를 써보면 70,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어 있고 3중 수혜자가 2고요. 그 다음 비수혜자가 8이면 전체 수혜자가 얼마? 92가 되죠. 그럼 92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서의 내용들을 좀 해볼까요? AC 중복과 BC 중복은 각각 얘의 2배라고 얘기했어. 맞죠? 네. 제가 이 도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 분수 곱셈 이런 나누기의 개념들만 조금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어. 우리 기본적으로 곱하기의 개념이 뭐야? 더하기의 자동 버전이잖아.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8 이렇게 얘기하면 2를 8번 더한 게 2 곱하기 8이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2배가 됐다라는 얘기는 2를 몇 번 더했다라는 얘기야. 2번 더했다라는 얘기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 풀 때 항상 그렇게 미분화시키면, 개념을 미분화시키면 훨씬 더 쉽다고. 미적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나눠 놓으면 쉽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봐. AC 중복이 여기야. 2배래. 이렇게. 그 다음 BC 중복이 2배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넣을게. 92는 A 더하기 70 더하기 19 더하기 12 빼기. 여기 모르지. 여기 모르니까 AB 중복 빼기 4 여기. 그 다음에 빼기 4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3중복 2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 그러면 AB 중복이 얼마 나오니? 3 나오니? 3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얘네가 합쳐서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적어야 되지. 뭘 해야 돼? 전체 5 빼니까 65. 그 다음에 여기는 5 빼니까 14. 여기는 6 빼니까 6.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다 푼 거야. 얘네들 훨씬 시간이 많이 안 들어. 니네들이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시간이 덜 드는 문제야, 이거. 도표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 나는 그건 도표를 많이 안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세모도를 준비를 한 거야. 세상의 모든 도표를 준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즌이 되면 삼시세끼가 18세끼가 도표가 나갈 거예요. 도표 18세끼가 나갈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뭐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몇 쪽으로 가냐면 계층이동 80쪽. 8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복 수혜자는 별로 안 어렵죠? 네, 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계층이동은 이론. 더 이상의 스토크가 아니다. 숫자 넣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계층이동도 쉽다. 자, 계층이동이라는 거 먼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이라는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세대 간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화살표 방향도 되게 중요한 거야.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돼. 세대 내 이동은 과거에서 현재 계층으로 가는 것들을 세대 내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요즘 트렌디한 문제들은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걸 물어봐.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절대 안 물어봐.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 알고 우리는 이제 계층이동 박스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계층이동 박스를 그릴 건데 제가 세대 내 이동이 아닌 세대 간 이동,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대한 세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박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요. 여기는 지금 부모가 상층이고 자녀가 뭐라 그래? 상층인 칸이지. 칸을 읽는 거야. 여기는 부모가 중층이고 자녀가 중층인 칸이야. 여기는 부모가 하층이고 자녀가 하층인 칸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 물, 림,
다른 말로 세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 물, 림, 다른 말로 세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계층이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상승이동이라고 그러고요. 계층이 낮아지는 것들을 하강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세 칸을 한번 볼까? 9칸 중에 여기 세 칸을 한번 볼까? 이 세 칸들을 합치면 여기는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상층이죠.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가 상층이에요. 그럼 부모보다 자녀가 높은 거네요? 그럼 무슨 이동한 거야? 상승 이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는요. 너무 쉬워도 이거 써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상승이동 몇 명 했냐, 하강이동 몇 명 했냐 이런 것들 물어봐요. 그럼 여기는 뭐야? 부모는 상층인데 자녀가 중층, 하층이니까 여기는 하, 강, 이, 동을 한 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9칸을 합치면 100%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동한 칸과 세습한 칸을 합치면 100%가 된다고. 얘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일치하는 친구하고 불일치하는 친구하고 합하면 100%가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인구부양비 가르칠 때 유부노는 100이야.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꼭 100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초짜들은 100 맞출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기하분수를 만들어서 푸는 법, 100이 아닌 걸로 푸는 법, 이런 것들 가르쳐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전제는 뭐냐면 상, 중, 하를 합하면 100이다. 이걸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걸 가지고 얘네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뭘까? 여기는 부모 상층 전부 다 더한 거죠. 부모 중층 전부 더한 거고 부모 하층 전부 더한 거야. 얘가 뭐지? 부모의 개야. 부모 다 합친 부모 개야. 여기는 자녀를 다 합친 자녀 개를 나타내는 칸이야. 끝이야 이게. 이거 가지고 끝이야. 그래서 몇 가지만 배우면 돼. 자, 그러면 기본 전제를 한번 볼게요. 기본 전제를 보면요. 상중하는 100이고 일치 플러스 불일치는 100이야. 그 다음 사회 통합에 대한 물음을 할 때는 중층 비율을 찾으면 돼. 사회 통합 지표는 중층이야. 중층 비율이 클수록 통합이 잘 된다는 거야. 중층 비율이 작을수록 통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요 얘기야. 힘내자. 자, 그리고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인구 구조를 볼 거야. 먼저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에는 상이 가장 적고 그 다음 중, 그 다음에 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 전 근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그 앞에 역사에 보면 인도스 문명 카스트 제도 나와. 그러면서 저런 모양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 봉건제도, 그러니까 계급사회에서는, 정근대 사회가 계급사회가 많죠. 계급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이동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계층 간 이동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계급 간 이동, 계층 간 이동이 잘 안 되는 인구 구조를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실수가 이거야. 피라미드형이면 폐쇄적이다.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도 피라미드형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형이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은 세 계층 중에 중층의 비율이 가장 큰 것을 다이아몬드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층 비율이 가장 클 때, 얘는 상층과 하층은 보지 마. 세 계층 중에 중층 비율이 가장 크고 상층이 어떻든 상층, 하층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마찬가지로 모래시계형도 얘는 중층 비율이 가장 작은 거예요. 얘하고 얘 비교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학교 내신이나 사설에서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다. 이런 전제 속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건 아니야. 사회학적으로는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사회학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근대 산업사회에 근대 산업사회에서 등장을 했다 이런 설명과 얘는 그 정보사회의 비관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얘는 양극화를 설명을 하는데 용이하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는 거지 절대로 상층과 하층을 비교하는 건 나오지 않아.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린다. 어떻게 해야 돼? EBS나 이 대성 모의고사에서 이걸 가끔 내거든? 누가 내는 줄 알아, 나. 근데 내가 가서 얘기하기는 어려워. 그 사람의 그거잖아. EBS는 왜 그런 줄 알아? 이 형이 이걸 내. 똑같이 내는 사람이라 똑같이 또 그러고 있어. 이?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돼. 이 개념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에? 그럼 한번 이 뒤에 사회 이동은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중층 찾기 1분 줄 테니까 해봐요. 칸만 채우면 돼. 그냥 칸 채우면 돼요. 아, 걔는 걔네요? 그 아이의 걔네요? 아. 같이 해보자. 1분 지났어요. 얘들아, 전체를 찾으면 이게 다 100이야. 100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더해서 100 나오면 돼. 이렇게 그냥 써주면 돼. 이거는 맨날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이쁘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쁘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요걸 해주는 게 중요해. 왜냐면 잠시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그림 잘 그리고 선지를 한번 볼게. 2개만 볼 거야. 이런 거는 니네가 할 수 있어. 설마 이게 지금 배웠는데 이게 안 된다? 내 잘못이야. 자, 먼저 복지제도의 확충. 얘와 같은 말이 중층 비율의 증가야. 중층 비율의 증가를 나타낼 때 이 복지제도의 확충이야. 그 다음 2번째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 수 없다거든.
골라낼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볼게요. 넘어가서 이제 요거 한번 해봐요. 힘내고 요거 한번 해봐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하층을 제외한 인구는 요런 말이 빠진 거지. 전체 인구에서 하층을 제외한 인구는 그러면 100 빼기 하층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다 뭐를 써? 하층에다 50 쓰고 중층을 제외한 인구는 30 쓰고 그럼 여기는 얼마야? 20이 되는 거지. 여긴 몇 써야 돼? 8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중층을 제외한 거 60, 하층 20, 그러면 상층 20이니까 여기도 80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저랑 풀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랑 같이 할게요. 자, 요즘 트렌디한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걸로 ABC를 정하는 게 트렌디한 거야. 자, 첫 번째, C에서 A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의 이동은 C에서 A로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C에서 A로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C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중층이 되는 거고 얘는 하층이 되는 거고 얘는 상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했어? 잘 안 되면 그려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점이 나오잖아. 점점점점이 나오잖아. 정정정정이 아니고. 응? 그러면 이것들은 다 그냥 숫자를 써. 숫자를 써.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쓰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100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녀 세대에서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얘도 6이지. 합쳐서. 그랬을 때 봐.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라고 했어.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는 다른 말로 계층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거 완전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 666. 계층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완전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요런 거 볼 거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봐봐. 여기는 각각 피라미드형하고 다이아몬드형을 나타내고 있대. 모래시계형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A의 비율이 가장 낮다고 그랬으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중층이 되는 거죠. 여기가 중층이 되는 걸 거야. 중층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지? 다이아몬드형하고 모래시계형을 알 수 있지. 다이아몬드형
가장 큰 거를, 셋 중에 가장 큰 게 다이아몬드형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다이아몬드형이겠네? 얘가 가장 크니까 셋 계층 중에. 여기는 중층의 A가 가장 작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이게 될 거란 말이야. 피라미드형이 될 거야. 그럼 피라미드는 상, 중, 하 순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상, 여기가 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업, 땡, 땡, 폐쇄적 계층구조. 그 다음 두 번째로 사회 안정성이 높다? 병국이 가장 높지. 맞는 거네? 그 다음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 알려줬니? 인구수 알려줬어? 각국과 병국은 아니구나. 각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 각국은 그렇지만 병국도 그렇네? 그죠? 그 다음에 을국의 계층 구조는 이거 뭐야?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 뭐라고 그랬어?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얘기했지. 산업사회는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니네 선배들 되게 많이 속았던 평가원 문제인데 이거 무슨 형이야? 이렇게 보면 다이아몬드형이지, 부모 세대. 여기는 모래시계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에? 왜 모래시계형이 아니야? 이거 세 보면 1, 4, 1, 0, 7, 0, 그 다음에 3, 6,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녀 계층이 6, 7, 12가 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현혹시킨 거야. 애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갖고 틀린 경우가 있어. 다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봐요. 보고 싶을 거예요. 다음 주는 시험부터 먼저 보진 않아요. 네.